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하는 게 쑥스럽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은요. 아프면 그냥 참는 거라고, 늙으면 다 그런 거라고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봤어요. 왜냐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처럼 무릎이 아파서 계단 앞에서 한숨 먼저 나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침대 머리맡을 붙잡고 끙차하고 일어나시는 분,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 먹고 가야 하는 분, 그런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해서요. 제 이름은 영자예요. 올해 71살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이 이미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무릎이 본격적으로 나빠진 건 68인가 69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좀 뻣뻣한가 보다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잠깐 뻣뻣한 느낌, 뭐 그 정도는 나이 들면 다들 그러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가벼운 약도 사다 먹어보고 파스도 붙여보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단 딱 한 칸인데 그게 마치 산꼭대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 안에서 뭔가 콕콕 찌르는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난간을 꼭 잡게 되고요. 그때부터 저는 외출을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나가자고 하면 괜찮아. 엄마는 집에 있을게 했지요.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가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애들이 걱정하고 그러면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 먹고 가야 했어요.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변기 옆 벽을 짚어야 겨우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화장실 벽을 잡고 끙끙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나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장병원에서 들은 말, 그 한마디. 그러다 딸애가 퇴근을 해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나이가 드시면서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시고 계단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져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진료실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왠지 더 붙잡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집에 와서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결국 이제 아프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라는 말 아닌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자식들한테 짐 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날 밤에 저는 한참을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이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도 저 나뭇잎 같구나 싶었지요. 한철 다 살았고 이제 지는 거라고. 근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마음이 올라왔어요. 내가 왜 진작에 내 몸을 돌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을 남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이 다 크고 나서는 손주 봐주고 아프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프면 그냥 참고 했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이 어떻게 되냐 그 생각만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저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면서 내 몸 한번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좋은 거 먹이면서 내 건 대충 챙기고 좋은 데 데려가면서 나는 집에 남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몸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을 제일 먼저 챙겨주자.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으면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도 내 대신 내 무릎을 고쳐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해요. 그렇게 영자 씨의 무릎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사장 밥상을 바꾸면 몸이 달라진다. 처음으로 한 것은 밥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을 가족밥 해온 사람인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몸에 좋은 음식이 너무 오래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관절염에는 염증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증이라는 게 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붓고 아픈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몸속에 계속 염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먹던 것들이 사실은 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이었어요.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라면, 과자, 달달한 음료수, 기름기 많은 것들. 생각해 보니까 입맛에 맞고 편한 것들만 골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끊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먹어온 라면인데 안 먹으려니 처음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 대신 제가 매일 챙기기 시작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올리브유 한 스푼을 챙겨 먹어요. 처음엔 기름을 그냥 마시는 게 이상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되고요. 토마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냥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매일 챙겨 먹었어요. 신맛이 좀 있어서 처음엔 설탕을 찍어 먹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요구르트랑 같이 갈아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브로콜리도 빠뜨릴 수 없어요. 제가 브로콜리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냄새가 좀 특이하고 맛도 밍밍해서. 근데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고 참기름 한 방울에 소금 조금만 뿌려서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두부는 정말 효자식품이에요.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칼슘도 많아서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두부 한 모를 구워서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어요. 포만감도 있고 무릎에도 좋고요. 생선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고등어, 연어,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들이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선 비린내를 좀 싫어했는데 된장에 졸이면 냄새도 줄고 맛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두 달쯤 됐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무릎이 좀 덜 아프네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달라진 거구나 싶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조금 덜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눈 뜨는 게 좀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통증이 조금 줄어들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봤어요. 걸어야겠다고요. 사실 운동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무릎 아프면 걸어야 한다고, 수영도 좋고 자전거도 좋다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막막하게 들렸는지 아세요? 아파서 화장실도 겨우 가는 사람한테 걸으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싶었거든요. 근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싶어졌어요.
집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딱히 대단한 공원은 아니고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는 곳인데요. 저는 그 공원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무릎이 아프니까요. 첫날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공원 입구에 들어섰어요. 벤치 하나 잡고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게 다였어요. 시간으로 치면 딱 5분이요. 근데요, 그 5분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발을 옮겨서 내 다리로 공원을 걸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저도 모르게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왜 웃어요? 하고 물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도 나갔어요. 이번엔 7분쯤 걸었어요. 그 다음 날은 10분.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욱신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차가운 찜질을 해주고 쉬었다가 다음 날 또 나갔어요. 조금씩 천천히. 이걸 주문처럼 외웠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관절이 아프다고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아프면 쉬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적당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둘러싼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통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무릎이 받는 무게를 근육이 나눠서 감당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아픈 거예요.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3달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30분을 쉬지 않고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3달 전만 해도 화장실도 겨우 가던 제가 30분을 걸었으니까요. 몸이 달라지면서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릎이 얼마나 아플까였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조금씩 통증이 줄어드니까 눈 떴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날씨가 어때?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이 아프면 세상이 좁아져요. 내 통증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통증이 줄어드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뉴스도 귀에 들어오고 이웃 어르신 얼굴도 보이고요. 공원에 매일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랑 눈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말 한마디씩 나누게 되고 오늘 날씨 좋네요. 어머, 많이 걸으셨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공원에 나가보니까 저처럼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걷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정보도 나누게 되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 나 말고도 이렇게 힘들게 이겨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저는 더 이것저것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처음엔 휴대폰 보는 것도 어려웠는데 딸애가 글씨 크기 크게 해주고 나서부터는 좋아하는 영상들 찾아보는 게 취미가 됐어요.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로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전부 받아내는 관절이에요.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 내려갈 때는 5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kg 줄면 무릎이 느끼는 부담은 35kg씩 줄어드는 셈이에요. 저도 식단을 바꾸고 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3kg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을 건강하게 바꿨더니 저절로 빠진 거예요. 그 3kg가 무릎한테는 거의 15kg 가량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무릎 주변 근육 운동이 핵심이에요. 걷기도 좋지만 허벅지 앞 근육, 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따로 해주면 더 좋아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다리 들기 운동을 매일 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근육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온찜질과 냉찜질을 잘 활용해야 해요. 평소에 무릎이 뻣뻣할 때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아요. 운동하고 나서 열이 나거나 붓는 느낌이 들 때는 찬 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하고요. 이걸 잘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자세예요. 제가 평생 앉아 있을 때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무릎을 구부린 채 오래 있는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무릎에 무리를 준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의자에 바르게 앉고 쪼그려 앉는 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는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녹여 넣었어요. 이번 달에는 식단, 다음 달에는 걷기, 그 다음엔 앉는 자세. 이런 식으로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지치고 지치면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걷기와 식단 외에 제게 또 하나의 작은 의식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차를 끓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생강차, 강황차, 녹차 이것저것 마셔봤는데 지금은 제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먼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인 차를 한 잔 마셔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항염증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엔 캐모마일 차를 마셔요. 긴장을 풀어주고 잠도 잘 자게 도와준다고 해서요. 처음엔 꽃 냄새가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 향이 없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에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됐어요.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몸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요.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떤지, 어제 걸었더니 좋아진 것 같은지, 이런 걸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쁘게, 빠르게만 살아왔으니까요. 잠깐 멈춰서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그 시간이 생기고 나서 저는 내 몸이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걷습니다. 10분도 못 걷던 제가요. 계단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물론 천천히 내려가긴 하지만 난간을 꼭 쥐어야 하는 공포감은 없어요. 화장실 가면서 벽을 짚어야 했던 것도 이제는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디 가볼까, 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평생 꿈만 꾸던 일을 드디어 했어요.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거든요. 사실 서예는 30대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항상 언젠가로 미루게 됐고 나이 들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와서 무슨 서예야 싶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등록했어요. 매주 목요일 문화센터로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버스 타고 걸어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옆에 앉은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긴 한데 그게 기분 나쁜 피곤함이 아니에요. 뭔가 오늘 하루를 꽉 채운 것 같은 뿌듯한 피로감이에요. 그 느낌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외출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혼자 집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프다는 말을 자식들한테 못하겠어서 그냥 혼자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무겁고 서러운지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근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이네요.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처럼 70살에도 바뀔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변화가 몸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마음도 바뀌어요. 하루가 달라져요. 아침이 달라져요. 에필로그 당신의 인생도 아직 봄날이 남아 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나이 이른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내 몸을 돌보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라고요. 서예도 배우고 싶고 봄이 되면 가보고 싶은 꽃구경 자리도 있고 오래된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싶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몸이 아팠던 시간이 있었기에 더 잘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오늘 저녁 라면 대신 두부 한 모 구워보는 것도 좋고요. 내일 아침 5분만 집 앞 골목을 걸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무릎도 인생도 아직 봄날이 남아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